나이가 들면 사람 마음이 참 조용하게 변합니다. 예전처럼 감정이 훅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일도 줄어들고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는 일도 줄어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 생활만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보다 행동보다 쌓여온 감정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분들께는 이런 변화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젊었을 땐 정신없이 일하고 사회에서 버티고 집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내분에게 서운한 말이 있어도 바빠서 넘기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도 출근하면 잊히고 가끔 다투는 날이 있어도 뭐 그러다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체력으로 버티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잔잔하게 앞으로 남은 삶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때 남성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그리고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남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를 조용히 깊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편이지만 남성분들은 대부분 마음속에서만 고민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아주 작은 말투, 작은 태도, 작은 반복적인 행동들이 조금씩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분이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는 드라마처럼 큰 사건이 있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 실망들이 오랜 세월 쌓여 더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어떤 순간, 어떤 유형의 아내를 보면서 조용히 마음을 접기 시작하실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이 들어 남성들이 이혼하고 싶어지는 여자 7가지. 이 유형들은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깊게 공감하는 심리적 패턴들입니다. 이 내용은 아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남성분들의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든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지치기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말투입니다. 이건 남성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말투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이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매일 듣는 말이 비난이나 지적이라면 남성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는 길 자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이 잘못하니까 말하는 거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사실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내용보다 말투가 훨씬 크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야?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내 말 좀 제대로 좀 들어.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신경 써?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남성분들의 마음에는 아주 깊게 꽂힙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평생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비난으로 들리는 말은 마치 그 노력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젊을 때는 바쁘니까 넘기고 참습니다.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의 여유가 줄어들고 회사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아내분의 말투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지적은 남성분들을 나는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감정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남성분들은 사실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 논리적인 말보다 그저 조금만 부드러운 말,
그리고 존중이 느껴지는 말투만 있어도 대부분의 갈등을 훨씬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성분들이 비난을 들으면 변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대화를 피하게 되고 말을 줄이게 되고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성분들의 마음이 조용히 닫히는 시작입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하루에 이미 너무 많은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성과를 평가받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수에 대한 부담도 커집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비난이 계속된다면 남성분들은 점점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오래 쌓이면 나는 왜 이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만들게 됩니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커지면 남성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즉, 이 유형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르게 마음이 멀어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투는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자극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합니다. 결국 남성분들이 이 유형의 아내에게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이 원하는 건 완벽함도 아니고 아내분이 말을 아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은 단지 말투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남성분들이 중년 이후 아내분에게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기복입니다. 사실 남성분들은 큰 사건보다 언제 감정이 터질지 모른다는 상황 자체를 더 무서워하십니다. 남자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하고 감정의 흐름이 일정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듯 바뀌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말투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면 남성분들은 마음이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건 남성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감정 폭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말도 어떤 날은 갑자기 크게 화가 나 계시거나 아무 일도 없는데 표정이 굳어 있고 무슨 말만 걸어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남성분들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무슨 말부터 해야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전장처럼 느껴집니다. 남성분들은 외부에서 이미 충분히 소모되고 계십니다. 일에서는 책임, 집에서는 역할,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압박감까지 이 모든 것들을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집에 들어와서까지 감정의 파도를 맞게 되면 남성분들의 정서적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성분들이 감정이 있는 아내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죠. 남성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감정의 방향과 크기가 너무 자주 바뀌면 대화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어떤 주제를 꺼낼지 고민되고 감정을 건드리면 바로 싸움이 될까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침묵으로 흘러가고 대화가 줄어드는 만큼 관계의 연결도 약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아내분은 금방 풀리시더라도 남성분들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충격을 받는 상황을 깊게 저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크게 다친 감정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참다가 한번 터졌을 뿐인데 남편은 몇 달을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이유는 남성분들은 감정적 충격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때 느꼈던 두려움, 억울함, 무력함이 그대로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날은 정말 사소한 것으로 큰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남성분들은 이 사람이 언제든 나에게 또 화낼 수 있다는 지속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집이 왜 나를 더 지치게 하지? 이 관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커지면 아내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성분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감정의 충격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회복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남성분들은 원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감정을 표현해도 좋지만 그 감정이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오지 않기를,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만 더 열려 있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감정의 크기보다 감정의 방식이 중년 이후 부부관계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안정감 있는 감정 표현이 있을 때 비로소 아내분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현실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은 예전처럼 늘지 않고 새로운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건강이나 부모님 문제로 지출은 늘어만 가고 회사에서의 자리도 서서히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 남성분들에게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반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남성분들은 그 어떤 문제보다 빠르게 지치고 마음속에서 불안이 크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무책임은 꼭 큰 빚을 지거나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감정 소비, 계획 없는 지출, 불필요한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습관, 예산 상의 없이 큰 금액을 쓰는 행동, 남편이 벌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 가게 운영에 관심이 없는 모습.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남성분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경제 문제를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신뢰의 문제로 느끼십니다. 아내분이 지출 관리에 무심하거나 계획 없이 소비하거나 남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보이면 남성분들은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내 노력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구나. 나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네. 이 관계는 내가 전부 떠안고 있는 느낌이다. 이 감정은 남성분을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돈 자체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남성에게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내분이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래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니까 남편 마음대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도 밖에서 얼마나 쓰고 다니는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남성분들은 결국 경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를 포기한다고 해서 불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더 크게 자랍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돈 문제는 현재의 불편함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남성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함께 늙어갈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기반은 남성분들에게 존엄이자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는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성분들이 이 유형의 아내에게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사실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함께 예산을 이야기해주고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상의해주고 돈을 버는 과정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태도. 이 정도만 있어도 남성분들은 훨씬 든든하고 연결감도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돈은 부부가 함께 맞춰가야 할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함께 책임지려는 태도는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가장 깊게 상처받는 부분은 바로 존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고, 대화가 줄어도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고, 스킨십이 적어져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남성분들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닫혀버립니다. 남성분들은 평생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던 날들도 많았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말없이 버틴 날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서 받는 말 한마디, 표정 한번, 작은 태도 하나가 남성분들에게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를 쓰거나 남편의 의견을 평가절하하거나 남편이 하는 행동마다 틀리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남성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남편이 아니라 아들 취급하는 것 같다. 내가 한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이 감정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화를 내기보다 그냥 말수를 줄이고 대화를 회피하고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남성분들이 힘들어하는 무시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말투에서 드러나는 무시. 당신이 뭘 알아요? 아유, 답답하다 진짜.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이 단순한 툴툴거림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남성분들의 마음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 의견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 남편이 얘기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대꾸만 하고 넘어가거나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거나 그런 건 몰라도 돼 라고 말하는 경우죠. 남성분들은 이런 순간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감정을 느끼십니다. 3. 남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남편분이 집안일을 도와도 아무 말 없거나 심지어 그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는 경우, 혹은 경제적 책임을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감사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때 남성분들은 마음이 크게 무너집니다. 남성분들에게 가족을 위해 한 노력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헌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태도는 남성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아내분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이 그렇지 진심은 아니야. 남편이라서 편하게 말한 건데. 하지만 남성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바라는 건 큰 격려나 특별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그저 존중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늘 고마워. 오늘 힘들었지? 당신 의견은 어때? 이런 말 한마디면 남성분들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아내에게 마음을 엽니다. 결국 남성분들이 이 유형의 아내와 관계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지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사랑보다 존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존중이 있으면 사랑이 다시 살아나지만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은 조용히 숨을 잃습니다. 남성분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감정 중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앞으로의 건강, 앞으로의 경제, 앞으로의 관계, 모든 것이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고 조금만 흔들려도 그 파장이 크게 느껴지는 시기죠. 이때 아내분이 스스로를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 남성분들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자기 관리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분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본인을 아끼려는 태도 자체가 남편분에게는
아직 삶의 에너지가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는 매일 헝클어진 채 묶어 올리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늘어진 집안옷만 입고 식습관은 무너지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를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 남성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마음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더 많이 책임져야겠구나. 이대로 가면 나만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특히 남성분들은 아내분의 자기관리 부족을 외모가 예쁘지 않아서 싫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정서적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건강을 방치하는 모습, 예를 들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혈압, 당뇨, 체중 문제 등을 무시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감정에만 몰입하는 행동들은 남성분에게는 단순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다 떠안아야 할 짐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내분이 외모나 생활 리듬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하면 남성분들은 관계에서 점점 마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아내분의 자기관리 여부를 통해 아내분이 남편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이 어떤 계획을 제안해도 귀찮아, 나가기 싫어라고 하고 몸이 계속 불편해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남성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인생을 같이 걸어갈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챙겨야만 하는 사람 같구나. 이 챙김의 부담이 남성분들의 마음을 크게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본인도 나이가 들어 병원 다닐 일이 늘고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분까지 완전히 자기 관리를 놓아버리면 남성분들의 정서적 체력은 급격하게 소진됩니다. 남성분들은 절대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자기 관리, 조금 가볍게 걷는 운동, 가벼운 피부 관리, 규칙적인 수면, 간단한 스트레칭, 균형 있는 식사.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하고 느끼십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태도가 보이면 남성분들은 아내를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 부담의 대상처럼 느끼게 되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빠르게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남성분들이 이 유형의 아내에게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아내분이 삶을 함께 지켜갈 의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의 자기관리, 조금의 관심, 조금의 생기,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는 태도. 이 마음이 다시 보이는 순간 남성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마음을 열고 다시 함께 걸어갈 힘을 되찾습니다. 남성분들이 중년 이후 가장 크게 지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계에서 나는 역할만 있고 존재는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책임도 자연스럽게 맡고 집안의 여러 문제도 남편 역할이니 해결하려고 하고 아내분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바뀝니다. 남성분들도 체력이 떨어지고 회사에서의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 남성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관심,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단지 기능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면 남성분들은 마음이 빠르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돈이 필요할 때 그냥 좀 더 벌어오면 되잖아. 육체적으로 힘든 가사 일을 남편에게만 맡길 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남편의 건강이나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고 요구만 계속될 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성분들은
나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쓰이고 버려지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아내분이 남편을 필요로 할 때만 다가오고 그 외의 순간엔 남편의 감정 의견 상태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서적으로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분들에게 사랑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배려를 통해 확인됩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네. 당신 건강은 어때? 오늘은 쉬어. 내가 할게. 이건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작은 말과 마음만 있어도 남성분들은 자신이 배우자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호출당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나고 남편의 스트레스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면 남성분들은 결국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구나. 이 감정은 넘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는 존재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감정보다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이용당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남성분들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남성분들은 자신이 도구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내분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줄이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를 의무로만 느끼게 됩니다. 이때 남성분들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오가 쌓이면 남성분들은 이혼을 떠올리게 됩니다. 큰 싸움이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느껴온 존중의 부재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쓰임새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뿐입니다. 남편을 도구처럼 대하는 태도는 남성분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다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을 존중하고 작은 배려 하나라도 보여주면 남성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시 아내분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십니다. 중년에 가까워질수록 남성분들은 삶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조금 더 편안한 노후가 될지 조용히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아내분이 어떤 변화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의 제안은 무조건 아니야로 시작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단칼에 잘라버리고 모든 새로운 시도를 귀찮아하거나 막아버리는 경우 남성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성분들이 여성보다 감정 표현은 적지만 관계가 멈춰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크게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남성분들은 이 사람과는 앞으로 더 나아질 수가 없구나 라는 냉정한 결론을 속으로 내리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행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귀찮아. 난 원래 이렇게 살아. 괜찮아. 바꿀 필요 없어.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해. 내 방식이 맞아.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겠구나 라는 무력감을 만들어냅니다. 남성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건 대화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자고 해도 난 싫어. 불편해. 집안 구조를 바꿔보자고 해도 그냥 두라고 좀. 경제 계획을 얘기해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취미나 부부 활동을 제안해도 그런 거 귀찮아. 이런 식으로 아내분이 모든 제안을 기본적으로 거절로 대응할 때 남성분들은 점점 더 말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봤자 달라지지 않으니 굳이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남성분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는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뭔가를 함께 만들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들이 쌓이면 남성분들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대화를 들어주고 조금만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한두 가지라도 함께 바꿔보려는 태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정도만 있어도 남성분들은 관계에 굉장히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변화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살면 남성은 점점 더 외롭고 더 답답하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고 싶어지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성분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작은 열린 태도 하나만 있어도 남성분들은 아내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고 상대를 더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유형은 단순히 남성분들이 싫어한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성분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쌓여왔던 피로와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대로는 정말 어렵다라는 깊은 고민이 만들어낸 패턴들입니다. 남성분들은 중년 이후가 되면 젊을 때와는 다르게 더 조용하게 사랑하고 더 조용하게 상처받고 더 조용하게 마음이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 속에서도 남성분들은 한 가지를 계속 바라봅니다. 바로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아내분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마음이 지쳤다고 해서 당장 이 관계를 버리고 싶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전히 조금만 달라지면 다시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한 애정 표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존중, 감정 기복 없이 편안한 일상,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 서로를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 스스로를 챙기며 살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노력. 이 작은 것들이 있을 때 남성분들은 아내분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더 깊어집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변한다고 완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놓쳤던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고 지나간 감정들을 천천히 풀어내면서 다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 줄 더 하고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고마운 일에 고마워 한마디를 더 붙이고 서운한 마음을 조금 빨리 풀어주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남성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쉽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내분이 단 한 걸음만 다가와도 남성분들은 그 한 걸음을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돌아와 주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많이 참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조금 더 따뜻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남편분이 조용하고 말수가 줄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져 보인다면 그건 아내분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아주 오래 참아온 마음이 지쳤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은 책임이나 요구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삶도 완벽한 아내도 엄청난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함께 살아갈 마음이 전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남성분들은 아내분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은 결국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서로 교환하며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만 회복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부부 관계가 분명히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